예, 3부 들어갑니다. 1부 진인사 대천명이었고 2부는 덜 잃는 방법, 생존이 우선이다 했고요. 그 세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다룰게요. 리스크 관리를 좀 꼼꼼하게 했어요. 6부까지가 있거든요.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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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리스크 관리는. 이게 안 되면 버는 방법을 배워봤자예요. 왜 벌고 밑으로 다 새는데 뭘. 그 실질적으로 주꾸미 수강생들을 보면 저는 자부하는 게 뭐냐면요. 주꾸미 들어와서 가이딩대로 매매하잖아요. 가이딩대로만 매매해. 다른 매매 안 해. 가이딩 주는 것만 매매해. 근데 가이딩 주는 걸 다 매매 못 하죠. 종목이 많으니까. 그중에 내가 선별 기준을 세워서 딱 절반이나 혹은 하루에 딱 세 종목만 해. 그러면요. 제가 하루에 슈팅이 많이 나올 때는 그냥 한 타점만 계산하고 중복 계산 안 하고 한 타점, 한 종목에 한 타점씩만 계산해서 보통 많이 나올 때는 100%가 훨씬 넘어요. 수익권이. 그러니까 수익권이지 그걸 다 먹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중에 절반을 먹던 3분의 1을 먹던 혹은 자동익절로 해도 그래도 3, 4%는 먹죠. 세 종목하면, 누적하면. 근데 가이딩대로 버시다가도 자기 매매를 해서 다 돈을 잃어. 상담을 해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주꾸미 클리닉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주꾸미 클리닉이 저한테는 너무 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게 되게 집중이 요하는 거거든요. 개인 맞춤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되게 피곤하지만 필요하다고 했는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지금 주꾸미 신규 수강생들 들어올 때마다 안내를 해도 아무도 원칙 기준 적지 않아, 거기다. 더 이상. 매매일주도 안 올려. 그리고 한번 삐진 거는 제가 후기 좀 써주세요. 했더니 주꾸미 클리닉을 받으신 분들조차도 아무도 후기를 안 써. 삐졌어,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하잖아. 여러분들이 안 해. 물론 몇 분 계세요. 여기서 이제 행운목님 계시지만 아마 행운목님 그때 전화할 때 그 꾸준하게 올리셨는데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하고 그냥 지나갔어. 그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죄송해요, 행운목님. 뭐 이것저것 바쁜 거 막 하다가 그 몇 분은 꾸준히 올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걸 제가 못한 게 있어서 와, 행운목님 아까 계셨던 것 같은데 다른 분하고 착각했나? 예. 아무튼 몇 분은 하신 분들이 계신데 예, 워낙 안 하시니까. 근데 어쨌든,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가이딩대로만 매매하면 벌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 돈도 벌면서 실력을 쌓으러 왔으면 가이딩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가이딩대로 안 해. 좀 속 터지는 게 뭐냐면, 가이딩을 해도, 가이딩에서 물론 샤이 하신 분들, 안 올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이딩은 나 혼자 주구장창 떠드는데, 특히 월요일 날 같은 날은 뭐 바쁘시겠지만, 수익 입증이 안 나와. 내가 가이딩하는 매매로, 종목으로. 근데도 꾹 참고 해. 근데 업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미치고 팔짝 뛰겠어, 진짜로. 만 6개월, 이제 7개월 돼 가는데, 와, 참 가이딩대로 하면 돈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와, 바보야? 왜 안 해? 그러니까 환경이 안 돼서 안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시간에 딴 매매하고 있어. 주꾸미 도목도 아니야. 근데 원래 이제 그런 매매로 승승장구해서 자기 무기와 타점 기준 원칙이 정해지신 분들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가이딩만 집중을 해도 일단은 뭐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돈은 충분히 벌면서 실력 그대로 쌓을 수 있고 여기 왜 왔어? 훈련하러 왔잖아. 훈련하러 왔으면 훈련 지침을 주면 그걸로 훈련을 하고 공부를 해야지. 가이딩 싹 무시하고 그럼 못 알아 주꾸미에. 그런 생각이 되게 강렬하게 많아요. 안타깝다 되게. 뭐 마치 조강지천은 막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 음, 뭔가 새끈하게 빠진 거 새로운 거 보면은 막 혹하나 그런 게 더 좋나? 안타깝지만 그래요. 가이딩대로 하면은 돈을 못 버는 게 이상한데 타점을 못 잡나?
그 타점 잡는 법까지 제가 신입생 수강 순서 보시면 거기에 초반에 강의를 다 했던 건데, 그리고 제가 뭐 애매모호하게 가이딩을 줘요? 호가 다 주고. 그거 뭐 자동 매수 걸어놓기만 해도 그냥 먹는 건데. 그냥 자동 익절만 걸어놔도 평균 한 2%는 먹는 건데. 그걸 왜 못하지? 이 답답함이 항상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좋은 낭보들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해도 되겠죠? 뭐, 승진님 같은 경우는 뭐 계좌 까는 거 아니니까. 승진님도 뭐 10월 달에 하루에 100만 원을 4번 이상 하셨대요. 4번 가까이 하셨대요. 승진님 같은 경우는 진짜 말 안 듣는 문제야 학생 같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대꾸도 없고 전화 통화로 그렇게 가르쳐줘도 근데 이제 본인이 그런 설명을 하셨죠. 워낙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이 9가지 타점 다 두루 살펴보고 방황도 해보고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가이딩만 하면서 예, 성과가 굉장히 좋아졌죠.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감사하고 예,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아요. 또 살아봅시다님 그 되게 바쁜 가운데서도 살아봅시다님 지금 4달째인데 얼마 전에 통화하면서 연속 수익이 이제 2달째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금이 와서 2달 차부터 수익을 내기 시작해서 근데 좀 대단한 게 뭐냐면 어, 이거 얘기해도 되겠죠? 그냥 얘기할게요. 살아봅시다님. 시드가 한 500만 원 언저리래요. 시드가 500만 원인데 하루에 버는 돈이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그러니까 하루에 3%에서 4% 정도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매일. 매일. 그러니까 9월 달도 그랬고 10월 달도 그랬고. 근데 보세요. 하루에 3% 그냥 최소로 그냥 3, 4% 버는데 3%라고 칩시다. 거기다가 복리도 아니야. 그냥 단리로 500만 원으로 하루에 3%. 그러면 3% 곱하기 20거래라면 60%죠. 그죠? 한 달에 60% 수익률이야. 그럼 500만 원으로 60%면 최소 300만 원을 번다는 거죠. 왜냐하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버는 거니까. 그죠? 500만 원 갖고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 거면 대단한 거죠. 1000만 원이면 600만 원 번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살아봅시다님 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매매하는 게 어떠냐면 가이딩대로만 해요. 보세요. 살아봅시다님 과거 차트 다 보세요. 다 제가 가이딩 준 것만 해. 주급이 종목만 하고. 일례로 VIP 계신 타연님도 여기 계신가? 타연님도 그래요. 타연님도 다 그것만 해. 주급이 종목만 하시고 또 특히 이제 VIP 가이딩 같은 경우는 타연님이 우등생인데 잘 따라오세요. 근데 뭐 그죠? 한 2달 만에 수강료 다 뽑았을 거야. VIP 비싸잖아요. 근데 VIP는 시드를 태울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해서 대형주만 하기 때문에 시드를 태울 수 있죠. 시드를 태운다는 건 뭐 1, 2%, 2, 3% 수익이 나도 이제 수익금 자체가 높으니까. 그렇다고 뭐 수억 갖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타이님도 수천만 원 정도만 하시는데, 잘하시죠? 타이님은 또 일하고 계신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꼼꼼하게 가이딩도 그렇고, VIP 가이딩도 그렇고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는 상담을 하면 알잖아요. 근데 샤이한 분들도 많아요. 예, 뭐 수익 인증이나 뭐 얼마 벌었어요 얘기 안 하시는 분도 많고. 근데 이거는 평균이에요. 진짜로 가이딩대로 하시는 분들은 돈 벌어요. 근데 이거 여기서 돈도 벌 겸, 근데 여기서는 실력을 쌓고 훈련을 하는 게 주 목표예요. 공부하고. 그죠? 근데 목적 자체가 한 달에 20% 정도는 수익률로 벌면서 공부합시다. 그러니까 수강료 정도, 우리 그 한 달 수강료 정도는 낼 수 있으면 좋고. 근데 그 시드가 돼야 이게 되는 거고, 시드가 안 되면 이제 힘들죠. 100만 원 갖고 20만 원 벌어 수강료 안 나오잖아. 그죠? 생존 능력, 뭐 아까 그 살아봅시다님, 예. 생존 능력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야. 500만 원 갖고 한 달에 한 300만 원 60% 수익률을 낸다는 거는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60% 수익률이 쉬운 것 같으세요? 이건 중수예요, 중수. 중수.
승진님도 그러네요. 제가 하는 말이 가이딩대로만 해도 시드 1,000만 원으로 월 500은 가능합니다. 이건 승진님이 직접 해보셨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월 500 벌고 계시잖아요. 최소. 그죠? 근데 시드가 크지 않아. 승진님이 부자인 거 치고 시드가 인색해. 당연히 이제 소액으로 해야 되니까. 가이딩 이해하고 따라가는 게 사람마다 시간이 다른 듯 합니다. 저는 4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예, 승진님도 4개월 걸렸대요. 4개월. 음. 살아봅시다님은 이제 2달 차부터 수익을 내기 시작하셨고. 그러니까 가이딩에만 초점해서 맞춰서 주꾸미를 하면 되거든요. 예, 저는 자신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가이딩 하는 거를 벽타기를 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벽타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최소한 제가 드린 가이딩의 타점에서 이 차트 이렇게 캡처되어서 보내주잖아요. 그죠? 그것만 해도 하루에 많게는 100%가 넘고요, 수익권이. 그리고 또 막 안 좋다. 시기가 안 좋다. 이럴 때도 뭐 1, 20%, 2, 30%는 나오고 아예 시황이 장세가 안 좋아서 제가 가이딩을 안 드리는 날도 있죠. 그죠? 그런 날은 없는 거고. 그죠? 근데 평균적으로 한 달 내내 그렇지 않잖아. 뭐 가이딩 안 주는 날도 몇몇 있었지만 또 가이딩 줄 때는 몇 종목 안 줘도 또 성공률이 높고. 그죠? 그래서 제가 가이딩 드리는 거에서 자동 손절 걸어놓고 손절이 날 수 있어. 당연한 거야. 이건 매매에 있어서는 일부예요, 일부. 손절, 수익, 손절,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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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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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 수익, 손절,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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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 손절,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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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이렇게 가는 거거든. 당연한 거야. 근데 그게 물려버리면 안 돼. 물려서 적체되면 시드 물리고 이러면 망하는 거야. 이러면 골로 가는 거야. 아까 앞전에 2부에서 그렇게 강조했죠. 예. 맞아요. 승진님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시드 운영하고 점차 늘릴 예정이래잖아요. 그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셔도 그 수준에서 벌써 월 500이면 예, 많이 적응하신 거고 꽤 잘하시는 거죠. 또 가이딩대로 하세요, 제발. 그리고 가이딩을 꼭 뭐 매매를 반드시 다 안 하셔도 가이딩 드린 건 공부를 해야지. 왜 거기서 그 종목을 줬고 그 종목의 타점을 들을 때 이유를 근거를 들이대잖아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다. 바쁠 때는 이제 가이딩만 주지만 그러면 그때 시간 체크해서 지난 다음에 그 차트 열어놓고 이 상황이었는데 이때 사무장님은 이런 근거로 줬구나. 일봉은 어땠고 이게 공부가 돼야 나 혼자서라도 타점을 잡죠. 타이밍하고. 그죠? 그리고 제가 항상 가이딩을 미리 드리죠. 그러니까 가끔씩 급하게 하자마자 올라가는 종종이 있는데 보통은 드리고 잠시 이후에 올라가잖아. 거기가 맥점이니까. 거기가 길목이란 얘기야. 그럼 이 길목들을 계속 공부하면 나 혼자 그 길목을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찾을 수 있지. 그죠? 그래서 가이딩 그거 멘트를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봐요. 백날 강의만 들으면 실력 안 늘어요. 백날 강의만 듣는다고. 강의는 좋은 말도 많이 하지만 일단은 과거 차트로 하는 거고. 그죠? 가이딩은 살아있잖아. 그리고 약간 미래 예언 같은 거잖아요. 미리 가이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 가이딩 적중률이 얼마나 높아요. 뭐 내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되게 높은 편이지 솔직히. 엄청 높은 거지. 그죠? 또 예전 주꾸미 초반할 때보다 훨씬 더 적중률이 많이 올라갔고 또 그때는 또 막 합리적인 근거나 이런 거를 또 뭐 지금처럼 디테일하게 안 썼지만 지금은 이제 누누이 설명을 하고 그 가이딩에서 질문을 주면 제가 또 친절하게 답변하잖아요. 그죠? 공부가 얼마나 되겠어. 그게 어디 가서도 공부를 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왜? 어디 가서 그걸 해? 주꾸미, 아니, 유튜브 자체에서도 실시간으로 그렇게 가이딩 형태로 하는 사람도 드물잖아요. 그죠? 그죠? 드물고 그 드문 데서도 뭔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거기서 줬어요? 왜 이 종목 선정했어요? 왜 여기가 타점이에요? 물어볼 수도 없죠. 답변도 안 해주겠지만. 근데 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수강료까지 냈으면서 왜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핵심인데
왜 주꾸미 하면 가이딩부터 나오겠어요? 가이딩이 먼저고 그 다음에 특강이잖아요. 그죠? 근데 상담할 때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강의 욕심 너무 부리지 마세요. 강의 100번 듣는다고 실력 늘지 않아요. 안 느는 건 아니지만 더디 늘어요. 그에 비해서 가이딩은 강의에 비하면 약 10배 이상의 현실감, 현장감이 있죠. 실제잖아, 실제. 타이밍에 대한 얘기고, 합리적인 근거에 대한 얘기고, 가르쳐줬던 내용들의 반복 학습이잖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 다 놓치고, 막 강의만 디립다 돈 냈으니까는 막 강의는 열나 많지. 이거 다 들어야지. 다 들으면 본 좀 뽑는 걸로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강의는 라이브로 들으세요, 라이브로. 몰린 거, 여태까지 못 들은 거 한꺼번에 듣는다고 안간힘 쓰지 마시고, 그 시간에 가이딩, 가이딩을 복습하시고, 그게 훨씬 실력이 빨리 늘어요. 단소리 여기까지. 네, 가이딩 진짜 중요합니다. 실제로 가이딩대로 하면서 돈 버시는 분이 많고,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은 되게 안타까워, 되게. 그게 핵심인데 왜 안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고. 리스크 관리 갈게요. 감으로 매매하지 않는다.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감으로 매매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감이라는 거는 거기서도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에겐 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게 몸에 밴 거야 습관처럼 그죠? 우리가 굳이 이런 설명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주차할 때 초보 때 어렵죠. 주차가 제일 어렵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주차할 때 좀 안 긁어먹고 곧잘 좁은데도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잘 하잖아요. 그죠? 잘하는 사람은 한 번에 주차하기도 하고 그죠? 이게 어때요, 이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내 차의 그 앞범퍼가 내 손가락 마냥 약간의 그 거리 감각이라는 게 생기잖아, 내 차는. 그죠? 익숙해지면서 감대로 하잖아. 주차할 때 우리가 뭐 계산해서 해요. 우리 주차 그 운전 실기 볼 때는 기능이죠. 기능 볼 때는 그 전문가가 옆에서 알려주잖아. 무슨 뭐 차를 이 선에다가 어디 뭐 사이드 미러에 딱 대고 여기서 몇 도로 꺾어서 어디까지 들어간 다음에 핸들을 풀었다가 들어오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각도까지 설명해주고 어디를 기준으로 잡고 이런 거 설명해주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주차하면서 그래요? 아니죠. 아니죠. 이미 내 차는 내 몸 피부만큼 가까워졌잖아. 거리 감각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 방에 주차하잖아요. 그게 감이에요. 그게 감. 주린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어설프게 감으로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그죠? 이 될 거야라는 희망을 갖고 하는 것과 여태까지 충분한 경험에 의해서 됐었고, 그게 승률도 높고, 좋고, 이렇게 했을 때 됐었다라는 걸로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주린이들은 절대 감으로 매매하면 안 돼요. 정돌지 나올 것 같은 감이야. 그죠? 이건 하추돌 나올 감이지. 그죠? 그 감이라는 건 풍부한 경험에서 그 전에 어떤 사전 신호나 사전 기준들이 포착이 될 때, 전문가들이 이럴 때 이제 감으로 이제 매매가 될 수 있는 거고, 주차 우리가 감으로 하듯이. 절대 감으로 매매하지 마세요. 뭘로 매매한다? 주꾸미 타점으로만 매매한다. 그 중에서 내 메인 무기로만 매매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주꾸미 타점이 아닌 곳에서 매매하지 마. 매매하지 마. 그게 본인이 여태까지 주식 경력이 많고 이걸로 어느 정도 승률을 쌓아왔던 타점이야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주린이고 앞으로 이 강의를 보실 분들도 대부분 주린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자기 감으로 숙련된 감으로 수익을 계속 내셨던 분들은 주꾸미 올 가능성이 없죠. 다 주린이고 잘 못하니까 오잖아. 그 감이 틀렸으니까 오는 거라고. 감이 틀려서 왔는데 그 감을 왜 자꾸 고집하고 그 감대로 매매를 하냐고. 그게 자기 매매예요. 하지 마시라고. 자꾸 잃는데 왜 해? 승률이 높은 가이딩대로 매매를 하세요. 그러면 돈 벌어.
실력도 쌓고, 일거양득, 일타쌍피, 일석이조, 또 뭐 있냐. 아무튼, 아셨죠? 여태까지 감으로 했던 매매, 안 되는 매매를 주kum이 와서도 계속 고집한다는 거는 실력도 안 늘고 온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왜 왔지? 그리고 중요한 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어딘가에서 교육을 받고 저도 그 교육을 받고 혼자서도 해보고 또 이런 실습해주는 그런 데서도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가르쳐준 대로 안 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르쳐준 대로 안 한다는 걸 본인이 인지를 못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강사분이 그러더라고. 아, 제발 가르쳐준 대로 하라고, 가르쳐준 대로. 지멋대로 하지 말고, 지멋대로 할 거면 여기 왜 왔어? 지멋대로 계속 하다 깡통 차지. 돈 내고 왔으면 가르쳐준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가르쳐준 대로. 과거는 다 있고. 과거 안 돼서 왔잖아. 과거 지가 매매하는 습관대로 해서 돈이 안 벌리니까 왔잖아. 그러니까 싹 다 버리고 여기서 가르쳐준 대로만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 해보지도 않고 되네 안 되네. 자기 매매를 끌고 와서요. 여기서 주꾸미를 껴맞추면 절대 안 돼요. 안 됩니다. 자기 기준 원칙 그중에 살아있는 것만 하고 수익 모델인 타점은 그냥 여기 걸로 하는 거야 기준을. 매매는 섞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매매는 섞이면 안 돼요. 기준에 혼돈이 와요. 원칙에 혼돈이 오고. 또 유두리가 생기면 안 돼. 유두리가 너무 생기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매매랑 섞지 마시고 그냥 주kum에서 가르쳐준 대로만 하세요. 주kum이 타점에서만 매매하시라고. 주kum이 타점이 아닌 곳에서 하지 말고. 족보 없는 타점 하지 말라고. 뭐예요 그런 게? 역V자 매매, 매매존 X에서의 매매, 오매 비쌍형 매매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 걸어둬서 그때 그 어너더님처럼 약간 그 욕심인데 걸어두는 바람에 지나고 나니까 역V자 되고 지나고 나니까 매매존 X가 되는 경우는 흔하게 있어요. 흔하게 있고 또 이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야. 이걸 하지 말라는데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강조가 안 됐나? 그래서 계속 호가창만 보고 매매하다 그럴 경우도 있고 명심하세요. 이따 또 나오는데 그래서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리스크는 잘못된 타점에서 와요. 뭐예요? 감각적으로 하는 매매, 족보 없는 타점, 하지 말라는 타점에서 첫 단추가 잘못 꿰이면서 리스크가 크게 발생해요. 그러면서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금이 타점대로만 매매해. 근데 주금이 타점에도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머니더 라인처럼 중요한 지저스에서 추세 전환이 되고 그죠? 1번, 2번 타점, 3번 타점이 나오는 곳 중요한 주가 위치에서 피보나치 되돌림평 382500이면서 지저스가 겹치는 곳 주요 2평이 지지가 되는 곳 이런 곳에서 돌아 나가는 거 확인하고 2번, 3번, 4번, 5번 이런 타점 특히 정돌지 이런 타점에서 매수하시면 확률이 되게 높다. 이게 핵심이잖아. 그죠? 그래서 모든 리스크는 잘못된 타점에서 온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뭐예요? 제대로 된 타점에서 매매를 한다. 이러면 일단 리스크 관리는 7, 80%가 돼요. 왜? 제대로 된 타점에 들어가면 승률이 70%에서 80% 정도로 승률이 일어나니까 돈을 벌게 되니까 잘못된 타점으로 들어가면 승률이 7, 80%가 아니고 충률이 3, 40%, 4, 50% 떨어진다고. 손실 날 확률이 많죠. 이 이후의 리스크 관리는 자동 손절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 타점을 또 마구잡이로 잡으면 안 돼요. 주꾸미 타점이 9가지인데 여러분들 매매를 하면서 내가 그 누누하게 메인 무기 하나만 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드리는데 종목 하나 잡으면 계속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게 어, 종목을 하나 잡았고 이게 가능니까 막 사팔사팔하고 근데 그게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여러 타점이 좀 익숙해 있고 승률이 높은 사람. 일단은 그냥 승률이 높으면 해도 돼요. 승률이 높으면. 근데 여러분 승률 높아요? 승률이 높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메인 서브만 하죠. 메인 서브만. 딱 메인 서브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100번 양보해서 메인 서브만 해. 메인 서브만. 막 잡다하게 막 사팔사팔 막 따라가지 말고 그 실력이 안 되는데 그날은 운이 좋아서 된 거고 그게 매번 사팔사팔 성공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사팔사팔로 계속 성공할 수도 성공률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다 물린다니까. 물려서 적체돼 종목이 그게 문제라고 그게. 당장 조금 요만큼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못 먹고 못 팔고 빠지면 손절도 안 되고 자동 손절도 어디다 내팽개 쳐놓고 자꾸 물려 있잖아. 시드 거기 다 물려 있고. 이게 이것처럼 한심한 매매가 없어. 자기가 잘하는 매매 주특기를 가져야지. 사팔사팔이 주특기야? 자기 주특기 메인 서브로 사팔사팔은 괜찮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으로 사팔사팔하고 있잖아. 반성해 보세요. 자기가 언젠가 사팔사팔 했던 것들이 명확한 근거로 사팔사팔을 한 건지 아무 근거도 별로 없는데 그냥 감으로 사팔사팔에 운 좋게 번 건지. 운 좋게 버는 게 제일 나빠요. 왜 또 그 짓을 하거든. 또 운이 좋아서 먹었어. 더 나빠요. 왜 그 짓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다 물리거든. 됐는데? 자동 손절이라도 해놨으면 다행이야. 근데 물려. 종목이 계속 적체돼. 그럼 뭐예요? 아까 말한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타점이 잘못돼서 종목을 물리게 할 가능성을 최초에 차단하는 게 방법이라고요. 리스크 관리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타점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주꾸미 타점만 매매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꾸미 메인 타점만 집중해야 된다고. 충분히 강조가 됐죠. 감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주꾸미 타점 아닌 거 하지 마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빼야 돼. 아무리 좋은 거 가르쳐주면 뭐래. 하지 말라는 짓 계속 하는데 그러다 물리는데 그럼 나는 뭐 하는 거야. 나는. 좋은 거 아무리 가르쳐주면 뭐래. 기본이 안 돼서 계속 적체되고 계속 그 저주의 기운을 받으면서 계속 짜증내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 가이딩이 귀에 들어와? 그러니 매매가 돼? 본인이 지금 망하는 길에 접어든 거야. 깡통 패스트트랙에 앉아 있으면서 월천벌기를 꿈꾸면 안 되지. 일단 그거부터 잘라내야 되죠. 그죠? 충분히 강조드렸습니다. 무기 타점만 집중 연습하세요. 무기 타점만. 그래서 보세요.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기준 메인 서브, 기준 서브 메인 이런 식으로 매매를 보통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추도를 본다. 그러면 하추도를 보잖아요. 하추돌 된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니야. 근데 하추돌 됐는데 정배열이 나와. 그럼 정배열이 돼 무조건 가나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근데 거꾸로 급등한 종목은 무조건 정배열에서 가죠. 보통. 가끔 V자 횡보로 가는 것도 있어요. 가끔 그냥 튀어가지고 일자로 튀어가지고 가는 것도 있어. 그렇지만 대부분 정배열이야. 아카데미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근데 정배열이라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4번 타점 정배열이면 하추도를 보고 정배열에서 입질 매수를 해요. 입질 매수는 뭐 내 일반 시드가 100만 원이면 뭐 25만 원이나 뭐 30만 원이나 한 3분의 1 정도 입질 매수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정돌지로 가. 정돌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박스 상단에서는 익절을 해줘야 되죠. 전량 익절이든 반절 익절이든. 왜? 박스 상단을 무조건 돌파한다는 보장이 없잖아. 아까 전에도 케빈님이 박스 중간 이렇게 그으면서 쭉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그림이 있었어요. 그죠? 그 그림이 있었죠? 이거 어딨냐? 무조건 박스 상단에 간다고 이게 응? 박스 상단이 어디 있어요? 요 박스 상단에 간다고 무조건 돌파하는 게 아니에요. 요 박스 상단에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몰라. 그러니까 일단 익절을 챙겨. 빠지면 1% 이내 수익이 줄어든다 그러면 팔아버려.
왜냐하면 이게 중앙을 갈지 하단을 갈지 모르잖아. 익절인 거는 일단 챙기는 거예요. 좀 버틴 다음 본청이라도 하는 거고. 그죠? 이해가시죠? 네. 그리고 정돌지 돌파가 나왔어도 이게 매물 소화가 안 된 돌파는 보통 다시 박스인 해요.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해. 이해가세요? 저도 매물 소화는 좀 정돌지 파트에서 제가 설명을 했던 건데, 예. 그리고 휩소도 많아요. 쌍봉인 것처럼 휩소 만들고 떨어져. 이게 5파일 경우, 이게 3파야. 3파인데 많이 눌렸어. 그죠? 그리고 살짝 돌파했다가 바로 휩써주고 쌍봉 만들고 넥라인 깨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게 뭐야? 정돌지의 손실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5파에서 저 박스 하지 않잖아. 그죠? 상패턴도 5파에서 하지 않잖아요. 그죠? 3파 갈 때 하지. 어쨌든 요거는 케빈님 감사드립니다. 반박스. 네. 그래서 음, 다시 돌아와서 4번에서 입질 매수로 산 거 박스 상단에서 한 절반 정도 팔고 돌파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자동 매수 해놓은 게 사지겠죠? 그리고 자동 익절 3% 걸어놓은 거 착착착 팔리겠죠? 1.3%, 2.3%, 3%. 근데 3%까지 못 가고 빠져. 그러면 무조건 익절로 다 나와야 돼요. 그거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1% 이내 되면 다 약익절하고. 그리고 박스 상단 근처에서 지지받고 가느냐 박스인 하느냐 둘 중에 하나죠. 그죠? 물론 간혹 정돌지 돌파는 하고 쭉쭉쭉 뻗어가는 경우가 있어. 그건 뭐야? 이 박스 상단에 중간 위에 또 박스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튈 때 그때는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매물 소화를 미리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매물 소화가 전혀 안 됐으면 박스 돌파 이후에 박스 인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다시 튀어가요. 가돌파죠. 그죠? 그런 게 더 많다고. 가돌파가 훨씬 더 많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꿈냥꿈냥님이 물어보셨을 때 이렇게 빼꼼 거래량은 터졌지만 빼꼼 돌파하고 3%도 못 간 것들은 당연히 박스 상단 지지나 박스 인이 당연히 둘 중에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매물 소화도 안 됐잖아. 그러면 당연히 박스 인에서 매물 소화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왜? 물량 테스트를 했더니 위에 물량이 많거나 그러면 다시 매물 소화를 하고 가죠. 매물 소화가 뭐예요? 물린 놈들 팔아라. 밑에서 산 사람 차익 실현하는 것도 물량을 받아주는 거죠. 그죠? 떨어지면 올리고 떨어지면 올리고 이러면서 물량을 받아주는 거야. 시간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그래야 돌파라는 게 나와요. 돌파가 나온 다음에 매물 소화가 나올 수도 있고 돌파 전에 매물 소화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다만 아까 여기서도 보셨지만 중요한 건데 이거 하나만 더 매물 소화해서 이 바닥에서 올라간 거는 돌파를 해도 매물 소화를 해야 돼요. 오케이? 근데 이 중앙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올라간 거는 바로 갈 수도 있고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서 매물 소화를 했으면. 혹은 이 박스 상단 언저리 박스 인한 다음에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하다가 가면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죠? 매물 소화가 관건이야. 저항 돌파는 항상. 그래서 매물 소화가 먼저 됐냐, 돌파하고 하냐, 이거를 순서를 잘 봐야 돼. 그게 골조죠, 그죠? 우리가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나서의 골조. 520 골든 크로스 나오면 골조 나오고, 그죠?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기준 서브 메인, 요런 식으로 타점을 잡는다. 근데 이 타점에만 집중하시라고. 이 타점에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메인 타점에는 일반 시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걸고 서브 타점을 연습할 때는 익숙하지 않을 때는 소액 혹은 단주로만 하세요. 승률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승률이 나와. 그러면 메인 타점에는 일반 시드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 서브 타점에서는 하프 시드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다고. 왜? 여기서 벌고 여기서 까먹지 말라고. 그죠? 그리고 서브 타점이 먼저면 입질 매수니까 여기서 3분의 1이나 먼저 걸고 메인일 때 이제 불타기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타점을 막 1번부터 9번까지 막 하지 마시라고. 의미가 없어. 집중도 안 되고요. 승률이 안 잡혀, 승률이.
승률이. 하던 것만 계속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 그죠? 무기확장 시 서브 타점은 단주 혹은 소액으로 연습한다. 설명을 드렸고. 2번 보면 그다음에 중요한 거. 타점에만 신경 쓰요. 타점에만. 응? 타점에만. 왜? 이게 제가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심리 보전 매매죠. 아까 물려 있는 거 어땠다고 그랬어? 물려 있으면 나쁜 기운이 막 있어요. 심리적으로 침체돼 있고 자꾸 신경 쓰이고 공부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돼. 시드도 줄어들고 자꾸 나를 안 좋은 상황으로 코너로 몰지 마시라고. 그죠? 심리를 일정하게 심리가 비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늘상 얘기하는 시황, 종목 선정, 타점, 대응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시황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배울 것도 많고. 이 시황은 왜 배우냐면 시황으로 인해서 매매 전략을 짜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식을 한다. 매매를 할 타이밍인가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짓는 게 시황이에요. 막 하락하고 있는데 왜 매매를 해? 내가 초보인데. 내가 중수 이상이어서 얼마 전에 칼빈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이게 시황이 진짜 급락이 심하고 역같아도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은 나와요. 나와. 나오죠. 근데 그 상승하는 종목에 돈 버는 사람은 많아요? 주린이도 벌 수 있어요? 아니라고. 그걸 매매할 수 있는 사람은 5%에서 10%밖에 안 돼요. 중수 이상만. 혹은 그거 되게 익숙해져야 돼. 빠른 템포에 익숙해져야 돼. 빠르게 시나리오 작성해서 빠르게 종목 선정이 돼야 되고 빠르게 타점 잡고 왜냐하면 되게 변동성이 크니까 특히 T1 타임에 많이 나오니까 그럼 익숙해지려면 되게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훈련이 안 된 주린이가 그 매매에 쫓아간다고 뱁새가 황새 쫓아다 가랑이 찢어지고 물리는 거야. 물리고 적체되고 물리고 적체되고 그러다 깡통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린이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일 대비 등락률 보고 막 급한 종목 따라가서 매매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다 망하니까. 적응이 돼서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적응하기 이전에 깡통 차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그죠? 손님도 그러네. 물려 있으면 압박 때문에 집중이 어려움. 여러 종목을 같이 보고 있으면 대체로 지수 차트하고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대형주들은 특히 그렇고 코스닥도 큰 종목들은 그렇고. 음. 그러니까 진짜요. 시황은 내가 매매할 때와 매매하지 않을 때를 구분할 때 되게 중요해. 매매 전략이야. 주선에서는 내가 매도로 갈 거냐 매수로 갈 거냐를 결정짓는 게 시황이에요. 시황이 가장 먼저 중요해. 근데 어려워 배우기가. 예, 어려워요. 오래 걸려. 그러니까 시황은 알려드리잖아. 그죠? 그리고 종목 선정. 종목 선정을 배우는 것보다 타점을 배우는 게 먼저예요. 종목 선정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종목만 띡 준다고 돈 버나요? 그렇지 않다고. 내가 타점을 알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황금 강사할 때 그 얘기했죠. 타점이라는 건 내가 금을 캘 수 있는 능력이야.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현금 창출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종목 선정은 예를 들면 광산이야. 그죠? 근데 종목이 별로 안 좋아도 우리는 대응을 자동익절로 놔두고 타점만 잘 잡으면 어쨌든 우리가 아주 슈팅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어. 내 타점, 무기가 있으면 원칙과 기준이 있고 무기가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기본 조건이. 근데 타점은 안 돼 있고 종목만 돼 있잖아요. 돈을 벌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어요. 왜? 우리가 하는 종목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테마주의자 급등주야. 언제 계급락이 나올지 모르는 종목이라고. 그리고 내가 타점을 못 잡으면 엄한 데 들어가. 고점에 추격 매수하고 이따 다 나와요. 하지 말아야 할 짓들. 추격 매수했다 물리고. 응? 역해솔 우측 어깨에 들어가서 망하고. 하락 비파에 들어가서 물리고. 5일선 역배열인데 반등 보고 들어갔다 물리고.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종목이 튀는데 이 종목이 진정하게 찐으로 튀는 건지 이게 휩손지 이게 다이빙을 만드는 건지 뭐 아무런 그 모르잖아. 차트 분석이 안 되는 상태에서 종목만 갖고 어떻게 돈을 벌어요. 응? 소 뒷걸음질로 버는 거지. 타점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의 종목 선정은 의미 없다. 의미 없다.
벌구토하고 벌구토하고를 반복할 뿐이에요. 종목 선정만 알아서는. 이해가시죠? 그래서 타점이 먼저예요. 종목 선정보다. 그리고 세 번째가 타점이죠. 그죠? 타점. 내 무기. 원칙과 기준이 있는 내 무기. 메인과 서브. 네 번째가 대응이에요. 대응이 가장 어려워. 주식에서. 왜? 경험치가 많아야 되고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 했는데 수익이 더 많이 날 때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수익이 줄어들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날아가 버려. 너무나 많아요, 그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응은 가장 골칫거리 단점이 있어요. 대응을 아주 잘하지 않는 이상, 근데 대응을 아주 잘하는 사람 없어요.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하고 못하냐 고만고만하냐 둘 중에 하나지 아주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대응은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항상 심리적으로 심리를 망가뜨려요. 어떨 때 여러분 그런 경우 되게 많죠. 아, 팔고 나니 올라가. 손절했더니 올라가. 아, 내가 팔면 더 올라가. 이런 경우 많죠. 내가 팔았더니 상한가가. 이런 경우 많죠.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그 차트를 음, 거기까지 먹을 실력이 안 되는 거야. 거기까지 봤으면 홀딩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알면서도 그냥 팔았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혹은 거기까지 갈 줄 알았으면 반 팔고 반 홀딩해야지. 그죠? 근데 물론 뭐 업무 여건상 이게 짧게 끝내는 매매여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케빈님처럼 더 질질 끌 수 없고 일하면서 막 정신없고 이래서. 그죠? 근데 항상 잘하는 사람도 욕심을 부리면 팔고 나면은 훨씬 더가 있고 이런 문제로 심리가 망가진다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하는 말 뭐예요? 아, 그러면은 판 건 판 거고 재진입을 하든가. 재진입을 못한 걸 따져야지. 내가 일찍 판 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승진님이 한국정부 동시 손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손절 타이밍이 너무 늦은 것도 문제예요. 너무 늦었어. 공포심에 팔았어. 근데 그때가 추세 전환할 타이밍일 때가 많아요. 왜? 우리가 투매를 일으키고 전저점을 깨고 투매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신용이나 뭐나 투매를 일으키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서 물량 외인이나 기관들 아빠들이 받아다가 물량을 올리죠. 주가를. 그럼 뭐예요? 나는 공포에 좋됐다. 이렇게 팔았는데 다 받아쳐도 올려. 그러면 억장이 무너지죠. 짜증나고. 아, 나는 왜 손절하면 이렇게 보다 못해 못 참아서 손절을 쳤더니 와, 이게 다시 쭉쭉 올라가 버려. 배 아프고 막.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대응이라는 건 초짜 주린이들한테는 심법적으로 안 좋아요. 영향을 받아. 왜? 잘한 대응은 거의 없거든. 중수들도 대응 잘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항상 어려워. 그러니까 뭐예요? 심리를 어그러뜨리는 요소를 아예 대응해서 없애는 거야, 자동 매매는. 그냥 딱 1.3%, 2.3%, 3% 혹은 요 수치는 변경이 될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 손절도 딱 마이너스 3%. 그럼 어때요? 매매가 균질해지죠, 대응이. 그죠? 이게 더 날라가도 상관없어. 나는 자동 입절만큼만 먹는 거야. 나는 어디에 신경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대응을 잘했고 잘못했고에 의해서 내가 심리적으로 열받거나 맘상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일이 많이 줄죠. 왜? 나는 먹으면 딱 거기까지만 먹을 거고 나는 타점만 생각해. 타점만.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응이라는 거는 되게 더디 늘어요. 경험도 되게 중요하고 또 이게 컨디션에 따라 달라. 대응이라는 건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너무 들쭉날쭉해요. 잘하는 사람도 바로 몇 호가 먹고 팔았더니 막 날아가고 컨디션에 따라서 차트가 잘 보일 때는 또 나름 잘 먹지만 그죠? 또 만약에 자동 익절이 아니고 뭐 박스 한 칸 높이 목표치에다 올려놨어. 박스 한 칸이 안 가고 떨어지면 그 박스 한 칸이 3%인데 3%안 가고 떨어져서 손실까지 내려왔어. 열받죠? 아이씨, 저거 최소한 2%에 팔았어야 되는데. 아, 약익절이라도 할 걸. 아, 본청이라도 할 걸. 이거 마이너스 10% 됐네. 씨. 자꾸 내 심리를 갉아먹는 게 대응이에요. 근데 대응이 잘 안 된다고. 고수가 돼도 대응은 안 돼, 잘.
딱 원칙과 기준이 있고 그 원칙과 기준대로 하면서 내 심리를 안 갉아먹을 정도로 딱 다부지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대응이 제일 어려워요.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그냥 자동 매매 걸어두라고. 왜? 내가 지금 첫 번째 선택과 집중으로 배워야 될 거는 타점이야. 왜?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잘못된 타점이 리스크를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타점 잘 잡는 훈련을 해야 되잖아. 그래야 리스크 관리가 되잖아요. 근데 심리는 망가져 있다고. 물려 있어서 망가져 있어. 대응 안 돼서 망가져 있어. 자꾸 주식은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종목도 그렇죠. 종목도. 아, 내가 저 종목 봤는데, 씨. 아, 아까 사무장이 줬는데 내가 딴짓하다 저거 놓쳤어, 씨. 아, 내가 어제 시나리오 썼는데, 아, 오늘 갔어, 아, 씨. 예? 내가 아까 롤링하다 저 종목 봤어. 아, 이따 봐야지 했는데, 아, 저기서 갔어. 아, 아까워. 주식은요, 모든 게 내 심리를 갉아먹는 요소들밖에 없어요. 딱 한 번 내가 타점에서 성공을 해서 승률로 돈을 벌면 기분이 잠깐 좋아. 근데 그것도 대응을 하다가 내가 덜 먹으면 짜증나. 돈을 벌어도 짜증나. 그죠? 손절을 쳐서 손실을 봤는데 치고 다시 올라가면 또 짜증나. 내가 봤던 종목인데 올라가면 짜증나. 아, 물려있던 종목 때문에 짜증나. 아, 매매가 꼬여 짜증나. 아, 오늘 시황이 안 좋아 짜증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식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계속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주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되게 자동 매매를 강조하는 거, 특히 주린이들한테. 일단 타점에만 집중해라. 네가 돈 벌 방법은 일단 타점을 제대로 잡는 거에 걸려 있는 거야. 대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내가 5만 원, 10만 원 버는 게 뭐가 중요해. 나중에 월천만 원 벌 사람이. 에? 월천만 원을 벌 거잖아. 근데 지금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이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은 내가 타점을 정교하게 잡아서 이렇게 하니까 되네. 이렇게 하니까 되네. 와, 된다 이거. 이러면서 승률을 쌓아가는 게 먼저라고요. 자동 익절 걸어놓으면 1.3%, 2.3%, 3%니까 돈 얼마 못 버는 것 같죠. 어떤 거 막 10% 가고 15% 가고 사무장이 주는 거 보면 막 뭐야 위메드맥스 막 20% 가고 막 그죠? 막 10몇 프로씩 가 수익권이. 근데 나는 애게 통탈해봤자 2%밖에 못 먹었어. 평균적으로. 아이씨 배 아파. 자동 익절 거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타점부터라고 타점부터. 리스크는 타점에서 온다고. 근데 이 타점을 못 잡으면 계속 리스크는 산재에 있어. 왜? 자꾸 병신 같은 타점을 잡거든. 주꾸미 타점이 아닌데 계속 잡고 감각으로 타점을 잡어. 그런 병신 같은 타점을 계속 잡으면 리스크가 계속 상존해요. 계속 물리고 자동 손절 안 해놓으면 특히. 또 자동 손절을 해놨다 쳐더라도 계속 손절이야. 타점이 잘못돼 있으니까. 이거는 대응할 기회도 별로 없어요. 타점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자동 매매에 일단은 맡기고 타점에만 신경 쓰라고. 타점 먼저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잖아. 타점도 그냥 거지처럼 9가지 타점 막 여러 개 다 하지 말라고. 구걸해? 돈 벌고 싶어 환장했어? 아니잖아요. 지금은 실력을 쌓고 내 메인 타점을 잡는 게 핵심이라고. 지금은 돈 벌 때가 아니야. 돈 벌 실력이 없는데 왜 자꾸 돈 벌려고 해요. 욕심이지, 탐욕이지. 내 타점이 잡혀야 돈을 벌지. 메인 타점, 서브 타점 이렇게 잡혀야지. 타점이 정말 중요하다고. 심리 망가뜨리지 말고. 그래서 자동 익절, 자동 매매로 일단 가고 그중에 어느 정도 승률이 잡히면 마지막 타점을 본인이 유두리 있게 하면 돼요. 그걸로 경험을 쌓아가면 돼.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수익률 업이잖아. 그죠? 수익률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수익금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 방법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이 돼야 돈을 벌지. 기본이 돼야 돈을 극대화해서 벌죠. 근데 타점조차 흔들려. 이거는 돈 벌 자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명심하세요. 내가 타점이 흔들려. 내 타점 자신 없어. 매매하면 안 돼요.
시드 막 키워가지고 비중 세워서 안 돼요. 절대 안 돼. 리스크가 계속 있다니까. 계속 물려. 시드는 거기 다 막 쟁여 있어. 이해 가시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타점부터 해, 타점부터. 대응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만약에 나는 무디어. 이런 사람이 있어. 심리적으로 무디어. 약간 느긋한 사람들이 좀 그래요. 돈을 벌어도 그냥 버는 둥만 둥. 기분이 좀 그렇고. 돈을 잃어도 그냥 심리적으로 많이 어그러지지 않아. 이 대응으로 인해서. 뭐 종목 선정이든 내 타점이 대응 타점, 손절이나 익절 타점이 어쨌든 뭐 그래도 흥 저래도 흥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무디고 안 망가지시는 분들은 뭐 대응을 좀 빨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타점부터 하세요. 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리스크는 잘못된 타점에서 와요. 그 병신 같은 타점에서 온다고. 제가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 병신 같은 타점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라고. 알겠죠? 타점부터 하세요. 타점이 명확해지면 일단은 첫 단추가 잘 깨지는 거야. 근데 타점도 안 되는데 이 타점 저 타점 막 욕심만 부리고 막 돈 벌 욕심에 와 돈이 보인다 보인다 감각으로 매매하고 막 응? 어줍지 않게 실력도 안 되면서 막 수익은 많이 보려고 하고 있고 그 시간에 타점을 찾으라고 새로운 타점 찾고 이게 더 실력을 쌓는 거지. 대응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알았죠? 대응은 나중에 해도 돼요. 일단 타점부터. 제가 이거를 6개월 내내 강조하는데 특히 직장인 분들, 환경적으로 막 변동성이 있으신 분들은 자동 매매 꼭 하세요. 그리고 타점만 잡으면 자동 매매가 해결해 주잖아. 손절이든 수익이든. 그죠? 그래서 직장인 분들 환경이 여의치 않은 분들도 시나리오를 쓰고 사무장 가이딩을 톡으로 볼 수 있을 때 보면서 자동 매매로 단주더라도 단주는 어떻게 되냐면 그때 누가 이거 자동 입절이 안 돼요 하셨는데 단주야 한 주야 한 주는 30% 입절이 돼야 안 돼요. 50% 입절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금은 안 돼요. 100%만 돼 100%만. 왜? 한 주가 쪼개지지 않잖아. 그죠? 뭐 외국은 뭐 5달러치 사고 뭐 0.5달러 5주 사고 뭐 이런 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어, 자동 입절하고 연동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주는 100%밖에 안 돼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뭐 리스크 차원에서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나 시간이 변동성이 있는 분들은 그냥 한 주로 해서 그냥 넉넉히 뭐 1.5%나 2%에 100%로 그냥 걸어 두시는 거야. 그죠? 3%에 자동 손절하고 일단 손해비가 안 맞긴 해요. 안 맞긴 한데 어, 가돌파를 가돌파까지 먹는 차원에서 보면은 손해비가 맞아요. 어쨌든 예. 타점에 집중하세요. 그죠? 제가 굉장히 일부러 여러분들 뇌리에 꽉 꽂히려고 할 때는 격앙된 목소리로 되게 좀 심한 말을 해요. 이 병신 같은 타점 이런 것처럼 60이면 고개를 쳐든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안 까먹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내에 이 병신 같은 타점을 제발 없애주세요. 그죠? 잘못된 타점이 리스크를 키운다고. 제대로 된 타점으로 매매를 하시라고. 그럼 매매 타점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응은 일단 손 놓으시고 손 놓으시고. 물론 이제 케빈님이나 이렇게 목표치를 정해서 딱딱 그 대응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쉴 타임이 되는데 돈 벌 실력이 안 되는데 절대 돈 벌 생각부터 하지 마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돈 벌 생각을 할 때가 아니고 실력을 먼저 키울 때예요. 이 실력은 뭐예요? 일단 타점이에요. 타점. 원칙과 기준에 의한 타점. 이게 실력이라고. 이게 있어야 이제 돈 벌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근데 제대로 된 무기 타점도 없어. 돈 벌 자격이 없는데 자꾸 돈 벌려고 그래.
그죠? 좀 심하게 자꾸 얘기할게요. 그 병신 같은 타점으로 돈 못 번다니까? 그 병신 같은 타점을 버려야 돼. 그래야 돈 벌어. 그래야 돈을 잃지 않고. 제발 그 병신 같은 타점을 버리시고 또 병신 같은 대응도 하지 마세요. 그냥 자동 익절로 맡겨. 자동 매매. 제발 제발 안 되는데 순서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하려고 그래 그냥. 예? 그럼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골프를 배우는데 예? 가자마자 막 채별로 다 하루에 가자마자 계속 그거 채를 돌아가면서 계속 연습을 해요? 아니죠. 하나 배우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배워야 되는데 막 이것저것 욕심은 많고 막 뒤죽박죽으로 그냥 타점도 안 돼. 타점 여러 개 막 하고 있고 대응도 안 되는데 막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종목 선정 주꾸미 가이딩 충분히 주고 종목 선정 다 해드리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개 무시하고 지 혼자 종목 선정 찾겠다고 막 종목 선정 기준이 뭐예요? 막 이런 거 묻고 있고 주꾸미 종목에서도 돈을 못 버는데 불교미님한테 종목 선정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면 뭐 할 거냐고. 그거 할 수 있어? 못 한다니까. 타점도 못 잡지. 대응도 개판이지. 근데 자꾸 돈을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따라하고 싶지. 자꾸 뱁새가 황새 따라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라고. 이 내용이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꾸미 초반부터 여태까지 계속 강조했고 카페에도 다 적혀 있는 내용이고 제 예전 강의에서도 숱하게 정말 수십 시간 들여서 강조했던 내용들이에요.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아까 전에 리스크는 잘못된 타점에서 온다.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전부터 했던 얘기고 아카데미에도 그대로 나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일단은 시황, 종목 선정, 타점 대응 능력인데 이거를 주린이들한테 맞게 풀면 일단 제대로 된 무기가 있어야 돼. 메인과 서브. 일단 서브 없어도 돼. 메인은 필요해요. 메인. 내가 연마할 메인 타점. 이거는 지피지기. 아까 자기네 성격이랑 그 성격에 필요한 능력들을 말씀드렸죠. 거기에 맞게 본인이 결정해서 하다가 이게 아닌가 하면 바꾸세요. 영 승률이 안 나와. 그럼 바꾸세요. 알았죠? 그리고 그 무기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돼요. 이 원칙과 기준은 다 줬어. 다. 본인이 만들란 얘기도 아니고 주꾸미의 원칙과 기준 다 줬죠. 그죠? 다 줬어요. 다 줬고 무료 강의 2차 주꾸미 무료 강의에도 원칙과 기준 표로 해가지고 쫙 만들어줬죠. 그죠? 그죠? 그 중에 본인이 취사 선택을 하고 보통은 그대로만 해도 돼. 그리고 이따도 정리한 원칙과 기준 정리한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황이 중요해요. 매매할 때와 안 할 때를 구분해야 돼.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그 나쁜 시황에서 본인의 실력은 없으면서 사람들이 막 그 빠른 전일 대비 능력은 돈 몰린다고 막 어? 본인 실력이 안 되면서 타점도 연그러지지 않았는데 그런 데 가서 막 기웃거리고 단주 매매는 괜찮아. 연습 매매는 괜찮아요. 소액 매매는. 근데 거기다 내 일반 치들을 넣어가지고 쳐 물리고 안 좋아요. 그러면 자꾸 매매를 거꾸로 하는 거야. 거꾸로. 내가 좋은 타이밍에 매매를 해야지. 내가 돈 벌 확률이 높을 때 매매를 해야지. 그죠? 그쵸? 하락장에서는 하락에 베팅해야지. 상승장에는 상승에 베팅하고. 그렇지 않아요? 확률이 높은데 베팅을 해야지. 근데 확률은 낮은데 잘하는 사람들은 그때도 벌어요. 그리고 그게 있어. 여러분들 시황이 안 좋잖아. 근데 주식만 하는 사람들이잖아. 좀 어중간한 중수만 매매하는 거 아세요? 고수들은 쉬어요. 다른 유튜브 보셔도 많이 아는데 고수들은요. 주식만 하는 고수들 선물 안 하고 주식만 하는 고수들은 시황이 안 좋으면 그냥 놀러 가. 해외여행 가고요. 그냥 쉬어. 공부하고 여가 즐기고 왜 벌어둔 돈 많고 당장 안 벌어도 충분해. 어중간한 중수들이 시황이 안 좋을 때도 돈을 벌려고 해요.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은 버는 거고 어줍잖게 쫓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계속 물리는 거야. 그리고 깡통 차는 거야. 시황 되게 중요해. 시황은 매매 전략을 짤 때 필요한 거고 이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냐 비중을 실어야 되느냐 하더라도 소액으로 해야 되느냐 공부 차원에서 그냥 소액 매매만 할 거냐 단주 매매할 거냐 아니면 매매를 쉴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게 시황이에요. 그리고 종목 선정은 일단 주금이 종목 드리는데 이따가도 뭐 종목 선정은 누누이 가이딩 때 말씀드리잖아. 그죠? 처장봉. 그죠? 처장봉. 저항 돌파 처장봉. 5추전 양봉 처장봉. 신고가 처장봉. 박스 돌파 처장봉. 강한 지저스 돌파 강돌 매매죠. 그런 돌파 처장봉. 그죠? 거래량 터진 상한가 뭐 처장봉 이럴 때. 그죠? 그런 종목들이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물론 여기서 좀 디테일해 가면은 뭐, 뭐 볼린저 밴드 상한을 돌파한 강한 거래량이 터진 뭐 종목 뭐 이런 것도 있고 보조지표가 이제 상승 신호가 나온 종목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거 다 써보고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일봉상 박스 돌파, 중기분봉상 박스 돌파, 그죠? 5추전 양봉, 하락 오파가 나온 다음에 돌아 나가는 정돌지 타점. 뭐 다 뻔해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야.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건데 그거를 본인 찾아보지 않으니까 남들이 비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꾸 불개미님한테 종목 선정 어떻게 해요? 부신포님한테 종목 선정 어떻게 해요? 묻는 거지. 아카데미에 다 나왔고 카톡 주꾸미 가이딩방에서 유꾸미 방에서 얼마나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종목 선정 어떻게 해요? 묻고 있으면 나는 환장하는 노릇이야. 여태까지 뭐 한 거야? 가이딩한 거 안 봤어? 가이딩한 거 복귀도 안 해? 가이딩할 때 근거 주는 거 보지도 않아? 거기만 해도 종목 선정의 기준이 예닐곱 가지가 되는데 그거 말고도 뭐 비법이 있는 것 같아? 네. 종목 선정은 충분히 말씀드렸고 뭐 이따가도 정리해드리겠지만 가이딩에서 계속하는 게 종목 선정이에요. 가이딩에서 그 많은 주금이선 종목 선정에 종목 중에서도 선정해서 드리는 거고 그죠? 근데 지금도 종목 선정을 모르겠다. 억장이 무너지죠. 왜냐하면 수백 번을 얘기한 건데 그죠? 아카데미를 안 들어도 가이딩만 봐도 알 건데 눈치가 없나? 공부를 안 하나? 그래도 톡방만 봐도 알 건데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자꾸 비법이 있다고 생각하나? 그 사람만이? 본인이 안 해서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알고는 있을 거야 다. 근데 본인이 해본 적이 없어. 종목 선정을 그 알려준 대로 찾아본 적도 없고 또 내가 매매할 종목을 그 종목 선정에 부합되는지 그 기준을 따져본 적도 없어. 왜?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하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를 자꾸 하니까 다 알려줘도 본인한테 녹아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은 잘하는 사람 비법이 있는 것 같아 막. 근데 불개미니 맨날 하는 얘기. 그냥 연락에 찾아봐요. 연락에. 검색식도 안 쓰고요. 그냥 계속 눌러봐요 종목들. 답변은 이것뿐이야. 그냥 하루 종일 앉아갖고 종목만 돌려보는 게 답이에요. 라는 답변이 계속 돌아오는데도 사람들 계속 물어봐. 비법이 뭐예요? 아, 뭔가 꼼쳐놓은 어떤 비법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본인이 그렇게 종목을 안 찾아보고 가르쳐준 대로 안 해본 건 생각 안 하고 불개미님은 가르쳐준 대로 했을 뿐이야. 여러분들은 안 했고 안 했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안 했으니까 종목 선정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야. 기준을 그렇게 알려줬어도 알려준 것조차 공부 안 하고 외우지 않은 거지. 찾아보지도 않은 거고. 그렇게 종목 선정에서 매매를 해보지도 않은 거. 안 해본 거예요. 안 알려준 게 아니고. 그리고 대응 능력은 말했지만 주꾸미들은 자동 매매. 자동 매매. 예. 아, 여기까지 제가 너무 열변을 토했네요. 좀 정신 좀 바짝 들라고 일부러 좀 격앙된 단어도 썼고요. 일부러 좀 열받으라고 열받는 단어들만 골라서 예, 심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라운님 앞 페이지 보여드리려고요. 그러면 이게 페이지 아유, 이거는 됐다. 요게 1편이에요. 그리고 열 좀 받죠? 열 받았으면 성공. 열 받았으면 성공. 뭐 저에 대해 저한테 좀 나쁜 감정 갖고 아씨 사무장 왜 저러지? 해도 괜찮아. 제가 요구하는 건 열받네. 내가 여태까지 한 타점이 병신 같은 타점이야? 열받네. 다 알려줬는데 몰라?
그런가? 뭐 이런 자성의 어떤 그런 의문점들이 드러나면 생겨나면 그걸로는 뭐 제 열변을 토하는 강의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일단은 오늘 지금 한 10분 조금 넘겼네요. 5분 정도 쉬고 2시 25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 영상 마칩니다.